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 개미가 이렇게 무서운 개미입니까? 붉은 도개미가? 예, 이 붉은 도깨비는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예.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된 아주 유명한 침입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개미한테 물려봤자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개미들은 대부분 그런 그렇죠. 그런 정도죠. 네. 근데 원래 이 붉은 도깨비는 네.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붉은 도깨비는 몸속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날카로운 침에 찔리면은요 예.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가 있고 예. 심하면은 예.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단순무식하게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 말벌이 셉니까? 붉은 도깨미가 셉니까? 교수님? 당연히 말벌이 세죠. 사이즈 크기가 다른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붉은 도깨미도 만만찮게 독성이 심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좀 면역이 좀 떨어진 사람이 거기는 좀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발효성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김치 이런 거 좀 더 네. 체질이 좀 면역력이 좀 뛰어난 상황이라고 해야죠. 예,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럼 이게 그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이게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지금 밀입국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개미가. 그렇죠. 조용히 와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검역본부 직원들이 예. 주기적으로 항상 검사를 하거든요. 예. 항만 지역에 이 조사는 그게 항상 수월치는 않지만 항만 지역으로까지 간만부도에 갔더니 풀들이 있고 아스팔트 위에 풀들이 좀 나 있길래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랩을 설치해놓고 다음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개미가 이 붉은 도깨미가 채입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붉은 도깨미가 지금 여왕개미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왕개미를 찾아야 네. 이 붉은 도깨미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왕개미가 다른 일개미들을 다 낳고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여왕개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왕개미를 찾아야만이 이 붉은 도깨미를 완전히 박멸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여왕개미를 못 찾은 건가요?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부산에서 저도 그 현장에서 좀 조사를 해봤지만요. 예. 그렇게 큰 콜로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아마 사람들은 많고 개미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밟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또 마지막에 오늘 박멸 작업을 8m, 45m를 파서 직접 확인한 우리 검역 직원들 이야기 들으니까 바로 한 8m, 45m 폭으로 깊이는 한 2m 정도 파니까 2m 바로 밑이 바닷물이었답니다. 더 이상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거의 붉은 도깨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붉은 도깨미 집이 이제 지하에 이렇게 만드나 보군요, 그러면. 예, 땅 속에 집을 대부분 짓고 삽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땅 파봤더니 조금 더 파더니 바닷물이더라. 그러니까 땅 속에 집 짓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부산항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그 붉은 도깨미는 몇 마리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총 1000여 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건 대부분이 일개미인 거고. 일개미하고 이제 유충, 번데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000마리 일개미가 뭐 집단으로 갑자기 밀입국했을 가능성은 없고 여왕개미가 들어와서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왕개미 들어와서 알을 낳아서 하나의 군체를 형성하는 거죠. 근데 여왕개미가 지금 컨테이너 타고 다른 데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단독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밤에는 일개미의 날씨가 일개미의 봉양을 받아야만 여왕개미가 먹고 사니까. 같이 움직인다 이거군요. 예, 같이 움직여야 하고 또 여왕개미 혼자는 이 다른 개미보다 좀 등치가 있고 하니까요. 다른 벌레들의 공격 대상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왕개미는 결혼 비행 후에 가장 많이 잡혀먹거든요. 그리고 왕국을 뭐 설립하기 전에 네. 미리 다른 새나 거미 이런 게 거미줄에 걸려서 많이 잡혀먹는 거 많이 봅니다. 여왕개미가? 예. 여왕개미가 일개미보다 좀 등치가 큰 거죠? 예, 훨씬 크죠. 한 2배 정도 크죠. 그러면 더 그 표적이 될 가능성 2배 정도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훨씬 더 높고 예. 또 몸이 크니까 이게 활동성도 더 느리고. 네. 그럼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말씀 주시죠. 붉은 도깨미의 천적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가 되는 건가요? 사람 그리고 새, 거미 그리고 이제 다른 개미들 종류도 많습니다. 다른 개미가 또 붉은 도깨미를 잡아먹어요? 그럼요. 여왕개미 같은 경우는 무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여왕개미가 혼자 활보할 때 다른 개미들이 공격해서 여왕개미를 먹이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토착 개미와 그 붉은 도깨미의 전투력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아직 싸움을 안 시켜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싸움 시키면 우리나라 개미도 만만치 않게 세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토착 개미가 퇴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토착 개미가 훨씬 더 세력도 몇만 년 정도 더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신토불이지 않습니까? 신토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토착개미가 이길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왕개미가 지금 빠져나가서 만약에 번식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 붉은 도깨미가 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제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미국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위 환경이 바뀌면 건물이나 집으로 막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변화 먹이를 찾아서 빌딩이나 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이 의해서 막 방제 화학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냉장고나 그 에어컨, 컴퓨터 이런 데는 또 들어가서 따뜻하거든요. 거기가 왜냐하면 팬이 돌고 여러 가지 발전기들이 활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기의 짜릿짜릿한 전기 맛을 보면 얘네들이 개미산을 막 분비합니다. 개미산을 분비하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갖고 합선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화재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가요? 화재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전기 합선으로? 예, 화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피해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좀 특별한 해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니군요. 붉은 도깨미. 예, 그러면 많이 커지면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래 원산지가 남미지만 미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유입된 지 12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방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많이 마찬가지고요. 땅 속에 집 짓고 산다고 하니까 방밀이 쉽지가 않을 것 같네 보니까. 예, 얘네들이 집을 지으면 그렇습니다. 농약을 부어도 자기 집 쪽으로 농약이 흐르지 않게끔 그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개미들이거든요. 개미가 집을 지을 때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개미가? 그렇죠. 개미가 자기 집 쪽으로 물이 흐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야, 수맥 관리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러면. 그런 정도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영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물이 스며들면 어느 정도 집은 포기하고 그 다음 집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벽을 따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심사인데 이게 박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8m 폭이 8m 길이 45m를 팠을 때 아무 더 이상의 그 도깨미의 일개미나 벌레나 여왕개미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완전 박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안심해도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애청자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1741님이 개미 교수님 인터뷰 덕분에 명절 스트레스 뻥 날아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유쾌한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되시고요.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지대 산림과학과 류동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날카로운 치매에 찔리면은요. 예.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가 있고 예. 심하면은 예.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예를 과민성 쇼크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단순무식하게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 말벌이 셉니까? 붉은 도깨비가 셉니까? 교수님? 당연히 말벌이 세죠. 사이즈 크기가 다른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붉은 도깨비도 만만찮게 독성이 심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좀 면역이 좀 떨어진 사람이 거기는 좀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발효 붉은 도깨비를 완전히 박멸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여왕개미는 못 찾은 건가요?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부산에서 저도 그 현장에서 좀 조사를 해봤지만요. 예. 그렇게 큰 콜로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아마 사람들은 많고 개미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밟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또 마지막에 오늘 박멸 작업을 8m, 45m를 파서 직접 확인한 우리 검역 직원들 이야기 들으니까 바로 한 8m, 45m 폭으로성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김치 이런 거 좀 더 체질이 좀 면역력이 좀 뛰어난 상황이라고 해야죠. 예,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럼 이게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이게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지금 밀입국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개미가. 그렇죠. 조용히 와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검역본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항상 검사를 하거든요. 예. 항만 지역에 이 조사는 그게 항상 수월치는 않지만 항만 지역으로까지 간만부도에 갔더니 풀들이 있고 아스팔트 위에 풀들이 좀 나 있길래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랩을 설치해놓고 다음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개미가 붉은 도깨미가 채입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붉은 도깨미가 지금 여왕개미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왕개미를 찾아야 이 붉은 도깨미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왕개미가 다른 일개미들을 다 낳고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여왕개미이기 때문에 이 여왕개미를 찾아야만이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 개미가 이렇게 무서운 개미입니까? 붉은 도깨미가? 예, 이 붉은 도깨미는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된 아주 유명한 침입종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개미한테 물려받자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개미들은 대부분 그런 그런 정도죠. 근데 원래 이 붉은 도깨미는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붉은 도깨미는 몸속에 강한 독성을